진료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치아를 뽑으려 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로 생리를 다 뽑아놨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 자연 치아는 살릴 수 있으면 최대로 살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치아 지킴이 10년차 치과의사 김보미입니다. 이가 썩거나 상해서 또는 잇몸이 상해서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거나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 입장에서 조금 솔직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 2가지와 뽑지 않고 치아를 살린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셨는데 불편함이 가시지 않고 계속 증상이 있어 발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도 불편한 증상이 가시지 않으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자연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치아 안쪽에 세균이 생겨 뿌리 끝으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충분히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뽑고 무조건 임플란트를 심는다?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치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연치아 뿌리에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치주인대라는 부분입니다. 치주인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잇몸 질환에 걸려서 세균이 뿌리 끝 쪽으로 확산되려고 할 때 치주인대가 쪼그라들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런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임플란트에서 잇몸 질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단맛, 쓴맛 같은 맛뿐만 아니라 씹는 맛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치주인대가 이런 씹는 맛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씹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아를 오래오래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치과의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술식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외국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치아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보다 의료보험 수가가 더 낮은 상황이라 치아를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는 술식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치료 계획에서도 배제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연치아를 살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오셨는데요. 신경치료가 뿌리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 다른 치과에서 뽑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어리시고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신경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신경치료는 기존의 신경치료를 해서 남아있는 충전재 를 다 제거하고 안쪽을 깨끗하게 다시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신경치료를 다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뿌리 끝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통증도 싹 사라져서 지금은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여 식사도 잘하고 계십니다. 재신경치료의 경우는 치유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치아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 밖으로 뾰루지처럼 튀어나온 경우인데요. 잇몸 쪽으로 뾰루지가 튀어나온 경우는 보통 뿌리 끝 염증이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다가 잇몸을 뚫고 나온 경우입니다. 이분도 역시 여러 곳에서 발치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보다는 치아 재식술을 통해 한 번 더 치아를 살려볼 수 있었습니다. 치아 재식술은 말 그대로 치아를 통째로 완전히 뽑았다가 다시 심는 술식입니다. 치아를 구강 밖으로 뽑아내서 치아 뿌리 끝에 남아있는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고 MTA라는 생체 친화적 재료로 밀봉하고 다시 뽑았던 자리로 그대로 넣습니다. 치아를 뽑았다가 다시 넣어서 이 치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뿌리에는 치주인대가 붙어있고 이 치주인대가 손상되지 않는 시간 내에 뽑았다가 넣게 되면 다시 치아는 잇몸뼈랑 잘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가 완전히 단단히 굳어지고 뿌리 끝에 염증이 없어지고 녹았던 뼈가 다시 차올라서 통증도 사라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 치아를 회복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뼈가 녹아서 발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잇몸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 임플란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잇몸뼈의 경우 한번 녹게 되면 다시 좋아지진 않지만 잇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께서 잇몸뼈가 조금 녹았지만 충분히 뽑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시고 지금 뽑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어렵다는 의사 말만 믿고 다 뽑으신 경우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감염된 경우에도 잇몸 치료와 약물을 병행하면은 금방 나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뽑게 되는 케이스를 보면 참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잇몸뼈가 많이 녹아 치아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나 이 치아를 뽑지 않으면 다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잇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는 물론 발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잇몸뼈가 녹은 정도에 따라 발치를 해야 되는 여부는 치과 의사의 주관적인 생각과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여러 군데 가보시고 본인의 치료 상황과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제로 자연치아를 살려드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저희 치과를 찾아오신 분이신데요. 예전에 교정을 하셨는데 치아 안쪽 유지장치가 탈락하면서 아래 앞니 한쪽이 기울어져서 뿌리가 다 드러나고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였습니다. 치과를 여러 군데 방문하셨는데 도저히 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발치를 정말 원하지 않으셨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해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잇몸 치료와 치주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틀어진 치아를 재위치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인 교정으로는 지금 환자분의 치아와 잇몸 상태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치주 교정이라는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재위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드러난 부분은 입천장에서 잇몸을 이식하여 심미적으로도 환자분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시느라 매번 힘드셨을 거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환자분이 원하셨던 대로 치아를 살릴 수 있게 되어서 환자분도 많이 만족하셨고 저희도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가능하면 치과를 여러 군데 가보시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품 발품을 파시더라도 내 소중한 치아를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